27번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번부터 10번 사이에 2번 문제가 손도 되면 안 되는 P였고 8번 문제가 P 또는 R이었다면 21번부터 30번 문제에서는 27번은 사실 건들면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려버리면 28, 29, 30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물론 모양만 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양이 이래도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27번 문제를 처음에 접근할 때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1분 이내 패스를 하더라도 조건이라도 읽거나 또는 선지 하나라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 납부 번호 구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거는 납부 번호는 그냥 납부 번호 개념 같은 느낌이고 여기도 납부 연월은 납부 기한은 해서 이런 부분들은 표시만 하고 표시라는 이유는 그래도 찾아갈 수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개념이라 하더라도 뭐뭐에 대한 개념인지 그 무엇을 잡자고는 했으니까요. 이렇게 10초 만에 넘기고 그 밑에 있는 이런 표나 또 이런 표, 각주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점프를 할 거예요. 결국 저라면 27번 문제는 일단 그 제일 윗부분 말고는 따로 읽는 거 없이 바로 선지로 들어가서 10초 만에 시작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게 모양만 봐도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피아노 건반 문제처럼 막상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경우에는 선지 하나라도 풀자가 아니라 선지 하나라도 보자라고 했던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실제 답이 3번이긴 하지만 3번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걸 처음 푼다고 하면 이제 풀기 시작하면서는 아까 봤던 결정 구분 코드나 세모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거는 선지 1번 보다가 물론 선지 1번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일단 너무 세구나 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P 쓰고 넘어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게 낸 문제들이 한두 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도 27번 문제는 꼭 풀어야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2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풀고도 많이 틀렸지만 풀기 위해서 4분, 4분 30초, 5분 이렇게 시간을 투입을 하면 오히려 뒤에 28번, 29번 무조건 잡아야 되는 문제들에서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27번은 1분에 풀 수 있겠죠. 1분 만에 넘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26번까지 시간을 잘 가져오고 또 이런 법조문들이 해석이 빨리빨리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R을 쓸 수도 있겠죠. 1번, 2번까지 잡고 물론 나중에 이제 P랑 R을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1, 2, 3, 4, 5는 제가 선지 2개 정도는 잡아야 R 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3번까지 가서 답을 찾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책형이 바뀌어서 이 문제가 7번이었고 또 P도 아니었고 R도 아니었거든요. 앞에서 시간을 잘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긴 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저랑 뭐 경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1번만 갖고 넘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P를 R로 만들고 R을 없애는 것이지만 이 문제는 P를 만들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르고 또 만약에 내가 선지 1번 보고 자를 건데 지문에서 이미 뭐 1분 30초씩 시간을 투입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겨서 10초 안에 넘겨서 선지 1번 보다가 1분 안에 넘기면 좋다. 그 이야기가 27번에서 하고 싶은 설명이고 오히려 28번은 2분이 좀 넘더라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 역시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건 이거예요. 선지가 1부터 5까지 숫자니까 퀴즈로 인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읽으면서 합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럼 막연하게 그냥 읽으면서 합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 순서대로도 있지만 실시간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둘이 10개를 썼다. 그럼 저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서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뭐 지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쓰고 났으면 합쳤으니까 지울 수도 있으니까 또 각 화살이 합으로 한다고 하는데 날아간 화살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도 만약 해석이 된다면 여기가 3개니까 10개를 썼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민경과 해명에 맞춰놓은 동일하다. 이런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이것만 하는데도 막 40초, 50초 걸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20초, 30초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리고 풀 때는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이디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아이디어가 존재하냐 이제 뭐 수중에 돌아다니는 해설 이런 걸 보면 여기에 이렇게 x를 쓸 수가 있어요. x를 쓰면 얘는 7 빼기 x, 8 빼기 x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x를 쓰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7 빼기 x, 8 빼기 x가 되고, 그럼 민경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21 빼기 3x가 되고, 또 5에다가 x를 더하면 5x가 되기 때문에 21 더하기 2x가 돼서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해명이도 24 빼기 3x 더하기 5x가 돼서 24 더하기 2x 해서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점수가 짝수인 거는 선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을 굉장히 빨리 찾을 수는 있어요. x를 넣는다는 거. 그렇지만 제 생각에 실제 시험에서 x를 생각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떠오르면 너무 좋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걸 떠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체 없이 손으로,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풀었나를 설명드리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흰색은 무시하고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고 이 정도 표시하고 내려왔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3점이 있고, 이제 민경이부터 본 거죠. 민경이부터 봐서 3점이 있고 5점이 있는데, 어쨌든 7, 0, 6, 1, 5, 2 몇 개 안 되니까 가능한 조합들을 빨리빨리 그냥 써봤거든요. 그럼 계산을 하면 3, 7에 21 더하기 0이니까 21점이 되고, 18 더하기 5점이 돼서 23이 되고, 25가 되다 보니까 끝까지 쓸 필요는 없더라고요. 패턴이 보이니까. 그래서 민경이가 이렇게 홀수로 나오니까 2번, 4번을 지울 수가 있었고, 이게 너무 오래 걸렸다면 여기서 R을 썼겠지만 해볼만 하니까 이어서 실제 시험지에 해명의 점수도 바로바로 써주기 시작했거든요. 8, 0, 7, 1, 6, 2 이러다 보니까 24, 뭐 이제 계산이 빨리빨리 했다고 할게요. 26, 28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답이 3번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X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빨리빨리 답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X를 쓰는 건 실전에서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거의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이야 5년이 지났으니까 다 돌아다니는 방법이지만, 그러면 이 방법으로 풀었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맞춰넣어서 넣을 수는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결국 하더라도 내가 여기까지 읽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써보자 이러면 그 생각한 시간이 30초 1분이 걸려서 시간이 지체된다고 앞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수준이 늘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답이 나오니까 고민하지 말고 지체 없이 바로 달라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시간 안에 2분 좀 넘거나 2분 넘더라도 2분 후반보다는 2분 중반이 좋고, 그거보다는 2분 초반이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은 또 그냥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해명이부터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냐? 짝수니까 바로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민경이부터 계산을 했고, 거기서 일부가 날라갔고, 너무 어려웠으면 중간에 잘랐겠지만 해볼만 하니까 마저 봤던 거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8번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또 상쇄하기 위해서 27번 같은 걸 빨리빨리 버리자는 이야기도 했고, 또 앞서 나왔던 2분 안에 넣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21번도 그렇고 23번도 그렇고 뭐 25번도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왔고, 그런 식으로 2분 안에 들어와야 22번, 26번 그런 것을 2분 넘게 까먹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간을 평균 2분으로는 얼추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29번도 일단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계산 문제니까. 그래서 벌써 계산 문제, 물론 16번 계산은 너무 좀 세서 중간에 잘라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거 외에 10번 계산이나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왔던 아까 22번, 26번 이런 계산 문제들을 제가 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29번도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약간 분모의 증가율, 분자의 감소율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 방법이 절대 틀렸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X지수, Y지수랑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다가 보면 풀고 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풀면 맞는다는 쪽으로 가고, 풀 거를 좀 푸는 개수를 줄이더라도 푼 문제는 반드시 정답으로 연결시키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갑자기 실력이 늘어날 일은 없으니까 습관을 바꾸자는 거고, 이거 역시 저는 제일 먼저 한 거는 7,200, 6,000 이런 게 있을 때 여기다가 바로 그죠 써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1,200, 6,000. 물론 자료는 아니지만 전 여기서도 실제 시험에서는 단위 조정을 좀 해가지고, 물론 처음부터 72 이렇게 1, 60 이렇게 쓰고 시작을 했거든요. 뭐 어차피 읽고 내려온 데는 거기서 그거 꺼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꺼내는데 1분 이상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계산을 시작해야 되니까 아마 30초 안에 시작을 했을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율 감소율 그런 걸로 따질 수도 있고 직접 계산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증가율 감소율로 해보려다가 계산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바로 계산을 들어갔고 그것도 또 지체 없이 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실제 시험지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 일단 이 시스템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먼저 따라서 적어줬더라고요. 60분의 단위 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60분의 12니까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뭐 30%까지 유지하는 게 목적이구나 라고 인지를 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키는 대로 그냥 쓴 거거든요. 발전소 하나 더 건설하고, 물론 이제 30초 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해는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걸리죠. 하나 더 건설했으니까 뭐 73 그리고 10% 이것도 헷갈리면 여기다가 60에 10%니까 6이니까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로 넘어와서 뭐 6 해서 뭐 54 이렇게 쓰는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건 필기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54 이렇게 해가지고 54분의 19니까 이제 0.3보다 뭐 크다 이런 건 이제 정말 쉬운 자료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 또 2번을 봤죠. 2번을 볼 때도 일단 3개 건설했으니까 75가 나왔고 3%가 1.8이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제 시험보다는 지금 훨씬 빠르게 제가 암기하고 있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오늘 이 문제에서만큼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냐? 실제 시험지에도 이런 더하기 빼기 실수할까봐 별도 공간에 막 이런 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 여백에 밑에 쪽에. 그리고 이것도 0.3이랑 비교할 때도 이것도 실수할까봐 여기다 이렇게 3을 곱해갖고 뭐 24니까 이런 식으로 얼추 적어놨었거든요. 23은 아니겠죠? 17. 그래가지고 이런 계산들을 이제 뭐 자료 수업은 아니니까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 시험지엔 딱 이 정도의 계산까지 적혀 있고 그 구성은 이제 필기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제가 적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2번에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 문제는 2분 안 넘어갔을 거예요. 왜? 저는 바로바로 달라들어서 계산을 시작했으니까. 그럼 이제 한 번씩 물어봐요. 답이 4번이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제 운영이 걸리긴 하지만 크게 페이스 관리 측면에서 내가 시간이 크게 안 밀렸다면 4번까지 잡아서 마무리를 했을 거고, 때로는 내가 시간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 밀렸다면 2번이나 3번까지만 하고 알 쓰고 넘어갔다가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쪽 가서 운영 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 문제에 4분을 쓰는 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방에 4분을 쓰기보다는 첫 턴과 돌아와서 두 번째 턴 합쳐서 4분을 써야지 4분짜리 첫 턴에 4분짜리 문제가 한 4-5개만 나와도 페이스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6분짜리는 한두 개만 나와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상황 문제는 늘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계산을 하고 고민만, 그러니까 지체 없이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모든 분들은 일단 읽고 나면 잠깐이라도 30초라도 생각하고 시작을 하니까. 근데 문제 수준이 그런 생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해석만 된다면 바로바로 대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29번, 28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27번 넘어가고 30번 문제는 쉽진 않아요. 이 문제는 마무리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일단 2분은 무조건 넘어가는 문제고 P를 쓸 수도 있고 R을 쓸 수도 있겠죠. 아예 이해가 안 돼서 손도 못 대겠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P를 쓸 것이고, 그래도 뭔지는 알겠다 해서 R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P를 쓰더라도 이거 역시 절기 문제처럼 넘어가려면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표는 당연히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넘어갈 것이고, 여기서도 뭐에 대한 개념인지만 봉사대상 인구랑 그 다음에 이것도 연간 증서랑, 그래도 혹시 찾아갈 일은 있을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제가 무엇에 대한 개념인지는 체크를 하자고 했고, 여기 역시 10%를 건들기보다는 제가 숫자 대신에 무엇을 잡자고 했으니까 노인과 장애인 열람석 이렇게 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법조문은 지금 오늘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일단 다음 강목은 제가 넘어가거든요. 좀 이따 35번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다르게 말하면 개념 넘어가고 무엇만 잡고 이런 거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20초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또 검증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답 찾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선지만 정확히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뭐 사실 그 표나 마찬가지거든요. 각주고 표고 그냥 상반기 객관이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1분에는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것만 체크하는데 1분 30초 2분이 걸리는 거는 비효율적이거든요. 넘어갈 거면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또 하나는 1분도 1분이지만 더 과감하게 우리가 챙길 것만 챙기고 내려온다면 한 40초까지도 줄일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내려오고,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때 이제 보면서 올라가야겠죠. 기본 장소를 물어봤고 객관을 물어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14년에 여기에서 개관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인구는 이 사이일 텐데 왜? 그때 이제 각주 보는 거죠. 필요하니까. 예정대로 개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고 해마다 증가했으니까 그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로 넘어와서 이제 기본 장선대 인구가 14만은 여기에 속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만 권이구나, 최소 3만 권이구나, 그렇게 기억을 잡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이미 지금 결론을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 그렇게 빠르게 1분 만에 내려왔으면 기억을 보는데도 1분은 걸릴 거예요. 부지런히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예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내려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본 정수 보고 이제 너무 오래 걸린 것 같다, 또 이제 페이스 봐서 밀린 것 같으면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왜? 이것만 보더라도 3번 5번 날아가고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괜찮으면 이제 마저 푸는 거죠. 여기서는 뭐 답을 구하는 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리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할게요. 일단 2020년 실제 인구가 예상 인구의 80%에 불과하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요건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80%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풀어본 분들은 30만에 80%니까 24만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처음 본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집어넣으세요. 2020년 실제 인구가 예상 인구 30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어넣으면서 푸는 거죠. 30만에 80%는 여기다가 24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연간 증서를 물어봤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연간 증서는 여기 있고 24만도 여기니까 여기서 뭔가 연간 증서 3천이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 18,000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3천과 너무 괴리가 있는 숫자가 나오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때 아까 표시했던 연간 증서를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연간 증서로 가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15년 우리가 이런 걸 써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안 쓰면 놓치거든요. 설립 다음이니까 15년부터 해서 실제 시험지에는 실수할까봐 15, 16, 17, 18, 19, 20 그냥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6년이니까 물론 손가락으로 세도 되지만 실수할까봐 이렇게 써놔서 36, 18이구나, 그래서 18,000이구나 이렇게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리을을 깔끔하게 잡는 걸 지금 바로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만약 푼다면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집어넣으면서 표시를 해가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풀고 우리가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앞서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면 풀고 틀리고, 그러니까 채점하기 전에는 잘 본 것 같았는데 막상 채점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뒤쪽 가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실수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20개 정도 풀 때 1개 정도로 막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0개 푼다고 하면 2개 정도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뒤쪽 가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21번부터 30번도 8분의 8 또는 9분의 9,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22번, 26번 같은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28번, 29번 같은 이것도 약간 일종의 계산 또는 퀴즈 같은 문제를 잡자고 이야기하고 싶고, 오히려 27번 같은, 물론 법조문이지만 너무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 되고, 30번도 풀면 좋아요. 사실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첫 턴에 꼭 풀 필요는 없다. 중간에 자르고 돌아와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평균적으로 이 10개를 푸는데 27번 뭐 넘어가더라도 20분도 좋지만, 당연히 24분, 22분 걸린 것보다는 20분이 좋지만 18분, 16분에 땡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퀴즈를 22분, 24분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2분이 넘어가는 문제는 없앨 수는 없어요. 1번부터 10번이랑 21부터 30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일찍 나오는 문제들, 또 찬스 이런 걸 살려서 2분 안에 들어오는 문제를 반드시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지를 한다면, 다시 31번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또 퀴즈가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31번은 자세한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이건 피해요. 왜? 어려우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조건이라도 읽자고 했으니까 모양만 봐서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읽어갖고 여기까지 봤을 때 꼭 끝까지 안 봐도 돼요. 중간까지 보더라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면 이 문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돼서 도망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11번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 문제는 결국 풀려면 뭐 해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축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가 없을 때 축을 능동적으로 그리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축 설계도 어렵고, 이렇게 축 설계가 어려운 문제들이 14년에 15번에 점수에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 15년에 11번에 주교 나오는 문제도 있었어요. 또 그런 식으로 계속 16, 17, 18에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랬지만 이 문제가 보통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축을 능동적으로 그리는 부분은 뭐 90점 넘는 분들은 하겠죠. 근데 일단 목표가 90점 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면 하나의 넘기는 힌트라고 사인이라고 보셔서 그렇게 31번은 그냥 조건이 있다가 끝까지 읽을 수도 있고 끝까지 읽기도 전에도 그냥 뭐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피 쓰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31번 문제가 또 하면 해볼 만하다고 느낀 분들은 이거 풀다가 이어서 설명하지만 오히려 꼭 잡아야 되는 32번, 33번 이런 거 못 잡아서 다 이제 연쇄적으로 틀렸거든요. 특히 31번 같은 것도 27명이어서 3, 4, 5가 날아가는데 찍는 사람들은 또 보통 다 틀렸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32번 오히려 저는 이 계산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일단은 순서대로 보면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합칠 수가 있어야겠죠. 무슨 의미냐? 상식 20문제 영어가 10문제라고 하면 그냥 읽으면서 그러니까 다 읽고 시작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보고 바로 이렇게 10 써주고 저는 이걸 지우길 원하는 거고 또 합산하여 전체 등수를 결정한다. 합산 이해되고 고득점 당연하니까 사실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침 문항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데 모두 틀렸다. 그러면 그렇군 하지 말고 저라면 여기까지 써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처음에는 하나하나 천천히 하기 때문에 1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반사가 된다면 이렇게 세팅하는데 30초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원하는 거고 뭐 뒤에 방식이야 A 방식, B 방식, C 방식은 벌써 세 번째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찬스로 생각해서 A, B, C하고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1번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불필요한 B, C를 미리 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럼 이렇게 채점 방식을 찬스로 넘기고 처음에 그렇게 좀 합치고 하는 과정이 30초 안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나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지체 없이 손으로인 거죠. 괜히 여기서 또 포인트를 찾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로바로 계산 달라들어도 충분히 시간에 들을 수 있고 실제 이 문제는 답이 2번이기 때문에 2분에도 자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데서 시간을 버려야 내가 왜냐하면 34번 P라고 쓸 거예요. 손도 못 대는 문제고 35번, 37번도 어렵지만 제가 결국 이때 34, 35, 37 잡았던 이유는 물론 퀴즈는 어느 정도 잘 푸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받아먹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받아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절약한 시간으로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득점 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막 눈으로만 보고 푸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충분히 시간을 줄인다면 어려운 퀴즈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고 그럼 32번 이제 추가적으로 지체 없이 손으로 들어갔다 했을 때 이제 선지 1번 어떻게 풀었냐 뭐 A 방식으로 채점을 했을 때 이제 가불이 동점이 된다고 물어봤으니까 물론 지금 지워버렸지만 여기가 10이었고 여기가 20이었고 10이었고 그럼 여기가 뭐 6, 12가 되고 이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때 A 방식 올라가서 본 거죠. 상식이 5점이고 영어가 10점이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다 썼거든요. 5점, 10점 써가지고 그냥 옆에다 표시를 했어요. 암산을 해도 되는데 그냥 70 더하기 70 해가지고 값은 140 나오고 을 역시 그 다음에 뭐 10 곱하기 50 더하기 90 해서 얘도 14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 1번이 너무 어려웠으면 저도 P를 쓰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1번이 할만하니까 선지 2번도 이어서 했고 그럼 선지 2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B 방식이니까 그때 B 방식을 보았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이제 5점 마이너스 3점 여기도 10점 마이너스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서 또 새로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은 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 필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 공간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이 5점, 10점이 겹치니까 뭐 이어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잡지 못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70 빼기 뭐 18 더하기 70 빼기 21 이런 식으로 해서 15죠. 네. 15에서 뭐 107인가요?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험지를 보면서 할게요. 5점이니까 50 빼기 30 더하기 90 빼기 5 해서 뭐 105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을이 1등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병까지 계산하긴 했어요. 그때 바로바로 적어서 병도 이제 빨리빨리 계산해가지고 뭐 90 빼기 6 더하기 40 빼기 뭐 30 해서 94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고 또 답이 나왔으니까 바로 넘어갔겠죠. 그럼 이것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 답이 4번이나 5번이었다면 저도 시간의 한계를 느껴서 1, 2나 1, 2, 3 보다가 알 수도 있는 거고
돌아와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물론 4번, 5번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쭉 봤듯이 1번과 2번에도 정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5번부터 보는 게 유리하다는 건 아니니까 순서대로 봐도 전체 밸런스 상에서는 밸런스가 조정이 돼 있으니까 큰 손해는 없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싶고, 그래서 31번은 1분 안에 패스를 하고 32번은 3분 잡고 풀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계산을 바로바로 하고, 물론 또 자료 실력도 일부 들어가 있겠죠. 암산하고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자료의 기본기 실력이니까 32번을 풀어야 되고, 전 또 33번을 풀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33번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뭘 넣고 뭘 넣어서 많이 푸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변수가 2개면 할만한데 여기는 변수가 3개거든요. 사람 이름, 병명, A, B, C, D. 그럼 적절한 거 2개를 넣으면 바로 깔끔하게 나오지만 잘못된 거 2개를 넣으면 헤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축을 능동적으로 그리기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는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선지를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부터 이야기할 수 있냐? 일단 이 상황부터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상황을 쭉 봤는데 사실 여기가 다 추상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 그냥 날리고 이렇게 날리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봐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서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표에만 합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지에도 합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아침 방문한 환자들의 병명이 몸살, 배탈, 치통, 피부병이었다. 이런 거는 내가 병명을 외울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놔둬야 돼요. 살려놔야 되지만, 두 번째, 은정이 처방전은 B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러면 은정은 B니까 놔두더라도 몸살이나 배탈이 아니었다. 전 실제 시험에서 여기다가 몸살 아니고 배탈 아니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 대신에 앞에 와서 이 두 번째 동그라미를 지웠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도 A는 배탈 환자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운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고, 네 번째도 D는 피부병이다. 그럼 여기 또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겠죠. 처음에는.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희경은 임산부고 희경은 AD가 아니래. 그럼 희경에 AD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마지막으로 소미가 몸살이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놔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얘가 피부병이라는 거는 얘는 피부병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치통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몸살도 아니고 배탈도 아니고 피부병도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얘도 피부병도 아니고 치통도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얘가 몸살이 되고 얘가 이제 배탈이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살아있는 조건은 2개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 거랑 6번째 거랑. 소미가 몸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3번이 아니어서 1번 이렇게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표를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전에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축 설계는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나 변수가 2개일 때는 할만하죠. X축, Y축밖에 없으니까. 근데 변수가 3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3D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표나 때로는 지금처럼 선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거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 푸는데 그렇다고 2분 안에 푸시는 문제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데도 3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풀고 정답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손해보니까 좀 까먹은 시간은 34번에서 제껴야 되는 거죠. 34번은 P고, 좀 더 이야기하면 1분 이내 패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은 표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넘길 것이고, 여기 또 좀 읽다가 느낌이 오면 좋아요. 제일 최악은 2번, 3번 읽는 거지만 그러진 않을 것이고,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읽다가 이건 의미가 없구나 해서 내용상표로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러니까 한 번 읽었으면 1분 정도 걸리지만 아마 내용상표로 중간에 잘랐으면 30초에 마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선지 보기 전에 몰라요. 쉬운지 어려운지. 그러니까 선지 하나라도 보자라고 했으니까 선지 1번을 보는데 선지 1번만 봐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27번이랑 비슷한 난이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선지 1번 보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P를 쓰자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지만 선지도 하나도 못 건드렸으면서 아쉽다고 이제 알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개수는 많아야 4개, 보통 3개 전후로 되기 때문에 손도 못 댄 문제는 욕심부리면 안 되는 이야기도 미리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구간도 31번 1분 안에 패스, 32번 시간 투입하고, 33번도 3분 정도 풀더라도 풀고 34번 1분 안에 패스하고, 그 대신 이제 32번 같은 거에서 3분이 아니라 우리가 2분 정도에 자를 수가 있다면, 또 31번 34번이 쉽지 않지만 내가 1분 이내에 잘라냈다면 35번을 이제 P 대신 R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P를 쓸 수도 있죠. 시간이 너무 없으면 P를 쓰는 거고,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것부터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데, 값이 면제가 아니라고 하면 잡아도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찍더라도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이 찍을 확률이 올라가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12년 상황 판단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에는 재경직 컷이 75점이었는데 그건 언어가 쉬웠기 때문에 컷이 높았던 거고, 보통 상황은 정말 어려워서 65점만 받아도 정말 못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찍은 게 8개였는데 제가 8개 찍은 것 중에 반을 맞았거든요. 4개를. 그래서 80점을 받았는데, 제가 잘 찍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5분의 1 확률로 찍을 때 저는 이렇게 잘라놓고 이제 마무리는 못했기 때문에 2분의 1, 3분의 1로 찍은 게 많아서 찍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씩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R을 쓰고 넘어가는데 돌아와서도 못 보면 어떡하냐, 그래도 찍을 확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끊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35번을 볼 때 일단 이 문제는 그냥 모양에 압도돼서 넘어가도 제가 할 말은 없죠.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래도 이제 만약 접근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이런 지문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앞에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나 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자진신고, 이런 것부터 체크할 수 있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뭐 효과를 건든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뭐 과징금 부과나 면제 감경 체크해도 되지만 일단 요건 위주로 잡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면제 또는 감경에 대한 기준이 다음 기준과 같다고 하면서 여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정말 소개만 하는 건데, 과징금을 면제한다고 했으면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법이 보통 뭐 땡땡조, 그 다음에 1항, 1호, 보통 항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목,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항호 목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각호나 다음 강목,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문제 풀면서 많이 보거든요. 물론 다음 각호, 다음 강목도 있고, 좀 이렇게 써볼게요. 다음 각호나 다만 다음 각호 강목,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뭐뭐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다 내용상표로 넘겨버려요. 이것도 가나를 그냥 넘겨버리고, 그래도 답차인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단순히 넘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늘 예시가 아니면 예외밖에 없거든요. 물론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야기만 하면 예시인지 예외인지 근데 읽지도 않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다음 각호 이렇게 나오면 늘 그 사례 예시가 되는 거고, 다만 다음 각호, 다만 다음 강목 그렇게 나오면 늘 예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시인지 예외인지 기준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는 다음 각목이니까 예시고 면제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안 쓰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렇게 면제 이렇게 써주면 나중에 선지프 해결할 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그 정도 소개만 하고, 그렇다면 여기 역시 감경한다고 해서 가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뭐 감경 이렇게 써주고 넘어가겠죠. 만약에 이게 다음 강목이 아니라 다만 다음 강목이었으면 이제 뒤에 14년도 있지만 감경 X 이렇게 아마 쓰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오늘 어차피 13년도는 법조문을 자세히 이야기할 여건은 안 돼서 그냥 다음 각호, 다만 다음 각호 또는 다음 강목, 다만 다음 강목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제가 내용상표로 넘긴다는 이야기고, 단순히 넘기는데 그치지 않고 그게 어차피 케이스가 예시랑 예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예시인지 예외인지 표시를 한다 정도로만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의 뭐 여기 뒷부분 역시 뭐 이제 똑같이 요건들을 표시하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필기를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그 전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차라리 이거 넘기고 36번, 37번 푸는 게 맞긴 한데, 이제 만약에 이걸 풀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리한다기보다
여기 앞에 한편 앞에까지는 이 부분을 그냥 날려버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날릴 수 있냐? 합쳐가지고 읽으면서 합쳐가지고 얘는 1월 3일이고 1월 5일이고 그 다음에 뭐 1월 7일 9일인가요? 1월 4일이고 1월 7일이고 1월 9일이고 이런 식으로 날짜들을 이걸 보면서 합쳐준 분들은 이 부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선지를 해결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전체를 놓고 푸는 거고 이렇게 합치기를 한 분들은 여기만 놓고 풀 수가 있으니까 그 정확도나 시간적인 효율성에서 분명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려오면서 우리가 합칠 여지가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 어쨌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3분 무조건 넘어가는 문제고 순도 일반적으로 못 되는 문제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푼다면 뭐 중간에 좀 잘라내서 값이 면제가 아닌 것만 구해도 R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접근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36번은 일단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걸 뭐 푸는 방식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또 해설이 다 있으니까 일단 36번은 아까 제가 15번에 이야기했듯이 실력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건 특별한 요령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정답을 구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 뭐 26장이 아는 사람 지워도 되겠죠. 얘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랑 해석 계속 구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손을 못 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안다면 이제 선지로 가서 이렇게 POP지만 이제 26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글자 해놓고 얘가 26개, 26개 이렇게 1해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됐다면.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얘랑 얘랑 글씨가 이제 겹쳐도 돼요. 여기서는 해석을 제대로 했다면. 근데 겹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처음 풀 때 이 문제를. 그럼 그런 분들은 기억을 날렸거든요. 사실 저도 이쪽이었어요. 이 문제를 처음 풀 때는. 근데 그렇게 기억을 틀렸다고 하다 보니까 또 선지에서 기억이 3개가 있는데 기억이 3개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9번이랑 36번 두 개를 건진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과목별로 한두 개씩 건지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니은 3개, 디귿 3개, 리을 3개 지워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기억 3개만 한번 의심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건 2.5점을 살려주는 거고 이게 당락을 가르는 거잖아요. 한 문제를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의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다시 보고 이게 아닌 걸 알아서 이제 제대로 풀어 정답을 갔던 거죠. 그래서 36번은 실력으로 푸는 문제지만 제가 어떻게 접근했고 특히 기억이 3개 지워질 때 왜 의심을 하는지 9번과 36번을 통해서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37번을 보시면 37번의 경우에는 얘는 사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인데 물론 이걸 너무 규모가 크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자료적 실력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3분 정도면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어서. 오히려 뒤쪽에 있는 38번이 어렵다고 봐요. 일단 뭐부터 이야기할 수 있냐? 38번은 일단 뭐 가장 높은 정도의 순서에 나열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뭐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그러니까 제가 일단 원하는 건 P고 1분 이내 패스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보지도 않고 이게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조건이라도 읽자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다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냥 쓸모없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리고 표로 넘기고 여기서도 사람마다 달라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를 지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씩은 이걸 다 지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정말 다 이해한 게 맞는지. 왜냐하면 내가 이걸 지운다는 건 다시는 안 묻는다는 건데 괜히 볼 걸 줄이려고 어설프게 이해해놓고 지웠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으면서 내가 확실히 이해한 걸 지우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2분이 걸리면 안 되고 1분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1분 동안 내려왔다는 상태에서 물론 사람마다 지우는 건 다르지만 이제 지체 없이 손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38번은 아이디어 문제거든요. 조합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내가 그걸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으면 좋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전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존재하는 아이디어는 뭐냐 이런 게 있긴 해요. 아예 제일 큰 수를 구해가지고 제일 큰 수에 제일 작은 수 빼면 제일 큰 수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21개고 또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역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과연 이 문제를 처음 접근했을 때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런 38번 문제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야 리뷰하고 그럴 때 계속 생각해보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실전에서는 딱 보다가 막히면 그대로 자르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4시간째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실전에서는 저도 이 문제 맞긴 맞았지만 이때는 배팅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3, 4, 5번에 리을 3개 있고 또 3, 4번에 기억 2개 있다 보니까 그냥 디글 리을만 얼추 만들어 봐서 그냥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냥 운 좋게 맞은 거거든요. 늘 뭐 찍어서도 맞고 운 좋게 맞는 게 실제 시험에서 늘 존재하니까. 38번에 비해 그렇지만 37번은 계산을 하면 무조건 답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3분이 걸리더라도 계산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거고, 다만 37번을 풀 때 이제 이 부분은 좀 필기 위주로 참고하시면 좋은데, 여기도 결국은 처음에 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구현 시간분의 총 공회전 시간,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10, 50, 20, 20, 50 쓸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또 이제 뭐 100, 50, 50, 80, 80, 50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합치는 과정들, 이건 지금 표가 이렇게 좀 위아래로 있었고 제가 그 필기를 보시는 게 나은데, 이렇게 하면서 집어넣고 또 그렇게 집어넣은 거 가지고 선지에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뭐 집어넣는 거야 보시면 알고, 또 당연히 지체 없이 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한 번씩 의문을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거를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따로따로 구해서 선지를 좀 지워가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A, B, C, D를 다 계산해서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둘 다 정답을 찾는 거는 차이점이 없으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각각을 구하는데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면 끊어서 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문제는 A, B, C, D, E의 값을 다 구하고 그리고 바로 답을 찾아 들어가는 게 시간적으로는 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소개만 할게요. 이거 구분하는 건 뒤쪽에 이제 문제들 여러 개를 보면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38번까지도 31은 34, 35, 38 이렇게 어려운 게 분명 반은 존재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걔네들까지 이제 풀고 틀려버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풀어본 문제는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그거를 풀고 그걸 중간에 자르고 그걸 손도 안 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39번 40번을 보시면 이제 39번 40번 긴 지문이죠. 그냥 글 문제고, 이런 문제는 뭐 이제 계속 나오는 유형이었으니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문제를 4분에 자르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있어요. 5, 6분에 자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5, 6분에 자를 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지문이 기니까 1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5문단까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1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기 후반 이렇게 하면서 뭐 도자기나 광주 분원이나 관용, 그다음에 시장 저수 하다 보면 이제 영어랑 한자 위주로 잡게 되거든요. 이런 걸 표시할 수 있을 거고, 물론 15세기 후반을 건드는 것도 나쁘진 않죠. 표시는 다 필기에 돼 있으니까. 2문단 같은 경우도 그러면 1문단에 있던 도자기나 관용, 시장 저수처 이런 걸 또 건드는 큰 의미가 없겠죠. 여기는 오히려 소나무나 연료나 땔감이나 이런 걸 잡을 것이고, 그리고 3문단 같은 경우도 여기도 그럼 새로운 이야기, 분원도 앞에 나왔고 소나무도 나왔다 보니까 땔감도 나오니까 공급이나, 그렇죠? 또는 이동이나, 그렇지만 모든 문장을 체크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좀 의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장 같은 걸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여기는 새롭게 이제 관청 이런 단어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읽으면서 한 문장 단위를 읽으면서 명사 동사 위주로 체크를 하자고 했던 거고, 3문단도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새로운 얘기, 화전이나, 그렇죠? 뭐 분원 고정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입하는 거나, 또 마지막 또 뭐 공장, 사경영, 뭐 상인 자본, 상실 이런 것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표시는 다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문만 읽고 내려오는데도 이건 1분 20초, 30초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간까지 읽고 19번을, 39번을 풀고 이러다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만 읽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에 구조 잡을 때 한 번은 읽자 끝까지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39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뭐 답이 2번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잘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17세기가 1600년대고 19세기가 1800년대고 그런 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또 기원전으로 가면 엄청 헷갈려지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중에 그 학원에서 이제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통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40번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간략하게 해볼게요. 이 문제를 머리로 풀다가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단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뒤쪽 가서 연결되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건들기보다는 무엇에 대한 수치인지 그걸 잡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숫자가 3줄, 4줄, 5줄 이렇게 여러 줄이 연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에는요, 일일이 무엇에 대한 수치인지 잡는 것도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학생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숫자가 여러 줄이 나온 경우에는 그냥 내용상 표로 넘겨버려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 역시 그냥 내용상 표로 넘겨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걸 풀 때 사실 이거는 이제 가마로 시작을 해도 되고 뭐 1거로 시작해도 되고, 단위를 조정하는 건 뭘로 시작하는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실제 시험에서 그냥 1거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는 단위를 계속 이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실수를 안 하고. 13 외교원 30번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문제고,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아까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그 숫자 여러 줄, 이 문단 뒷부분을 보면 1태가 2짐이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면 5태가 10짐인 걸 알 수 있고, 또 위쪽 가서 50짐이 1500개라고 했으니까 빨리빨리 안 되지만 그걸 5로 나누면 10짐은 300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300만 개니까 여기다 만을 곱하면, 여기다도 만을 곱하면 되니까 바로 만 거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로 시작하셔도 되고 1가마로 시작하셔도 전 상관은 없어요. 다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머리로 풀다가 한 번씩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연결해서 정리하는 거는 한번 일종의 아이디어지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시간 동안 이제 13년도 기출 분석을 했어요.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암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냐?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암기하는 게 이 비슷한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은 새로울지라도 접근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새롭게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접근을 내가 암기를 하고 있다면 새로운 문제를 보더라도 그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접근을 암기하고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라고 했다면,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40문제만 보시더라도 앞에 20문제야 하나하나 설명할 게 많아 천천히 했지만 뒤에 20문제는 금방 했듯이 점점 이건 속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이제 적용은 똑같이 하되 더 기계적으로 해서 시간까지 줄이는 게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정답을 찾는 것도 이제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쓸데없는 문제를 넘기는 것도, 쓸데없다기보다는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넘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강의 소개를 위해서 13년도 문제 기출 분석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이후에 있을 그 5월 중순에 있을 5회짜리 기초 강의는 아마 이제 이렇게 운영적인 것보다는 기초 강의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유형별로 글, 법조문, 그리고 퀴즈도 아마 풀 수 있는 퀴즈 위주로 이렇게 하고 운영은 간략히 소개만 할 거예요. 반면에 7월 말 8월 초에 있는 12회짜리 기본 강의는 이제 강의 횟수도 길고 하다 보니까 기초 강의에서 좀 더 나가서 일단 문제별로 유형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13년도에 대한 분석을 들으시고 이제 뭐 꼭 기초 강의, 기본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교시까지 좀 마지막 시간을 짧게 했는데 진행한 수업은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